결국 마음먹은 대로 된다. 나폴레온 힐 지음. 김가경 옮김. 추천사. 위대한 리더들이 보낸 나폴레온 힐에 대한 찬사. 친애하는 힐 선생께 이처럼 탁월한 철학을 담아낸 데에 깊은 감사와 찬사를 전합니다. 만약 이 나라의 모든 정치인이 이 성공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에는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가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할 귀중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윌리엄 태프트, 미국 제27대 대통령, 제10대 연방 대법원장. 원고를 읽으며 이 철학을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견고하고 훌륭한 철학과 오랜 세월 그 가치를 지켜온 끈기에 진심 어린 찬사를 보낸다.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라면 분명 노력에 걸맞은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토머스 에디슨, 발명가, 기업가. 내가 미국 최초의 염가 매장인 파이브 앤 다임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나폴레온 힐이 주장한 성공 법칙의 핵심 원리들 덕분이었다. 이 철학의 탁월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우러스 빌딩이다. F.W. 우러스 컴퍼니 창립자. 만약 50년 전에 이 책을 만났더라면 지금까지의 성취를 절반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다 이루었을 것이다. 로버트 달러 해운 창립자. 나는 나폴레온 힐에게 내 평생의 연구 주제인 진동에 대한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그 결과 힐은 훌륭한 성공 철학을 완성했으며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있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과학자이자 공학자, 전화기 발명가. 나폴레온 힐의 성공 철학을 완벽히 익히면 실패에 대비한 가장 확실한 보험에 가입한 것이나 다름없다. 세뮤얼 곰퍼스, 노동운동가, 미국 연방노동연맹 창립자. 한 가지 일에 그토록 몰두하고 헌신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 값진 깨달음과 지혜를 선사하기 마련이다. 특히 마스터 마인드 원칙을 명확하고 탁월하게 풀어낸 것에 크게 감동했다. 우드로 윌슨, 뉴저지주 제34대 주지사, 미국 제28대 대통령. 나폴레온 힐의 성공의 법칙이 얼마나 탄탄하고 확고한 진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그 원칙들을 직접 적용해왔기 때문이다. 존 와나메이커 백화점 창립자. 나폴레온 힐의 성공의 법칙은 돈으로 가늠할 수 없는 위대한 가치를 지녔으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조지 이스트먼 코닥 창립자. 나폴레온 힐의 연구와 나의 연구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다. 내가 자연의 법칙을 활용해 더 우수한 식물을 길러내는 데 힘써왔다면 그는 같은 법칙을 성공에 적용해 뛰어난 사고력과 잠재력을 가진 인재를 길러왔다고 할 수 있다. 루서 버뱅크, 식물학자이자 원예학자. 내가 거둔 성공은 모두 나폴레온 힐의 성공 법칙 덕분에 가능했다. 따라서 나폴레온 힐의 첫 번째 제자가 될 영예가 주어졌다고 믿는다. 윌리엄 리글리 주니어 컴퍼니 창립자. 우리 호텔의 경영 정책은 모두 성공의 법칙에 기반하고 있다. 나 역시 나폴레온 힐의 제자 중 한 사람이다. E.M. 스테틀러 호텔 창립자. 나폴레온 힐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 그는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찾을 여유가 없거나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해왔기 때문이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미국 제25대 부통령, 미국 제26대 대통령. 힐이 말한 성공의 원칙이야말로 목표에 이르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라고 믿는다. 존 디 록펠러, 기업가, 자선가, 스탠더드 오일 창립자. 인생에 대하여. 인생이여. 당신은 나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나는 인생의 시련이 찾아올 때면 그저 웃어버리니까요. 웃음이 있는 곳엔 고통이 스밀 수 없습니다. 나는 슬픔이 찾아와도 겁내거나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내 영혼엔 웃음이 가득하니까요. 인생이여. 당신이 가져다주는 실패에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패배의 말에 곡조를 붙여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버리렵니다. 나는 눈물보단 웃음을 사랑합니다. 그 웃음이 슬픔과 고통, 실망과 아픔을 대신하니까요. 인생이여. 당신은 변덕스러운 장난꾸러기입니다. 당신이 사랑이란 감정을 몰래 내 가슴에 심어놓고 그것을 가시로 삼아 내 영혼을 찌르려 했지만 나는 웃음으로 그 덫을 가볍게 벗어났습니다. 황금빛 욕망으로 나를 유혹했지만 나는 지혜를 향한 길을 따라가며 따돌렸습니다. 오랜 친구들이 차갑게 등을 돌렸지만 내 방식대로 새로운 우정을 찾아 나섰습니다. 인생이여. 당신은 사람들이 나를 속이도록 해 불신의 늪에 빠뜨리려 했지만 나는 결코 그 늪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내게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보물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 생각하고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힘입니다. 당신은 죽음으로 나를 위협하지만 죽음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달콤한 휴식에 불과합니다. 인생이여. 당신은 내 가슴에 희망의 불꽃을 지핀 뒤 물을 뿌려 끓여 했지만 나는 다시 불꽃을 피우고 또 한 번 웃음으로 당신을 맞이합니다. 인생이여. 당신은 결코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의 힘으로도 나를 무릎 꿇릴 수 없고 어떤 눈물로도 나를 적실 수 없으니 나는 기꺼이 웃음이 넘치는 인생을 향하여 기쁨의 잔을 높이 들어 올립니다. 나폴레온 힐. 추천의 글. 나폴레온 힐의 마지막 원고를 공개하며 성공학과 자기계발 분야의 개척자로 불리는 나폴레온 힐은 1883년 10월 26일 버지니아주 와이즈 카운티의 작은 산간 마을에서 태어났다. 문맹률이 높고 미신이 널리 퍼져 있는 곳이었다. 아버지는 대장장이었고 가족은 흙으로 된 바닥에 초라한 단칸방 오두막에서 살았다. 나폴레온 힐이라는 이름은 부유했던 삼촌의 이름에서 따왔지만 실제로 그는 홀아버지 밑에서 녹록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 9살 때 어머니를 여인 뒤 난폭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말썽꾸러기로 자랐으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대담해져서 유견발 권총까지 들고 다니는 지경에 이르렀다. 서부 개척 시대를 대표하는 무법자 제시 제임스를 동경하고 지역에서 가장 거친 소년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던 모양이다. 그러던 어느 날 삶을 바꿔놓은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새어머니가 그를 조용히 불러 앉히고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널 오해하고 있어. 넌 이 마을에서 가장 나쁜 아이가 아니야. 가장 활동적인 아이일 뿐이지. 목표를 가지고 너의 능력을 올바른 곳에 써야 해. 그녀는 힐에게 풍부한 상상력과 강한 주도력이 있음을 알려주며 글을 써보라고 권유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네가 말썽을 부리는 시간만큼 독서와 글쓰기에 집중한다면 언젠가는 너의 영향력이 이 마을을 넘어 미국 전역에 널리 퍼질 거야. 그 짧은 대화에서 영감을 얻은 나폴레온 힐은 자신을 성장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야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운 뒤 인생의 방향을 바꿔보기로 결심했다. 이듬해 15세가 되어 학교를 졸업하고 근처 상업학교에 진학해 1년 과정의 비즈니스 교육을 받았다. 이때 아르바이트로 버지니아 전역의 12개 지역신문에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18세가 되자 법률 분야에 관심을 느끼고 조지타운 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해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등록금이 없었던 그는 돈을 벌기 위해 다시 펜을 들었다. 당시 유행하던 인터뷰 형식의 저널리즘을 시작한 것이다. 이런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그의 재능을 알아본 사람들이 하나둘 돕겠다고 나섰고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 인터뷰할 수 있도록 추천장을 써주었다. 그 대상은 토머스 에디슨, 존 와나메이커, 유명 출판업자인 에드워드 보크와 사이러스 H.K. 커티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그리고 당대 최고의 부자였던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 같은 인물들이었다. 놀라운 기회가 눈앞에 펼쳐지자 나폴레온 힐은 법학 대신 글쓰기를 평생의 사명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이 선택이 그를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성공학 저술가로 만들었다. 나폴레온 힐은 이를 운명의 여신이 내민 손길이라고 표현했다. 1908년 가을 힐은 당시 미국 철강업계를 지배하던 거부 앤드루 카네기를 인터뷰하기 위해 피츠버그로 향했다. 힐은 카네기의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카네기 씨, 당신의 놀라운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당시 73세였던 카네기는 유머와 생생한 일화가 가득한 특유의 화법으로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단순한 회고를 넘어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위대한 인물들에게 개인적 성취를 가져다 준 성공 이론에 관해 설명하던 그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모든 세대가 성공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한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네. 사실 성공의 원칙은 참으로 명확한데 말이지. 그러곤 힐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다. 세상에는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성공 철학이 필요해. 그러면 가장 평범한 사람도 원하는 만큼 원하는 형태로 부를 쌓을 수 있겠지. 약 3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후 카네기는 힐을 다시 불렀다. 무려 3일 동안 함께하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실질적인 성공 철학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체계화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던 중 카네기가 갑자기 힐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나의 철학이 어떤 것인지 알았을 테니 한 가지만 묻겠네. 대답은 예 혹은 아니오로만 하게. 그리고 힐에게 중대한 질문을 던졌다. 내가 세계 최초로 개인의 성취를 위한 철학을 정리할 기회를 주고 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도와줄 인물들을 소개한다면 이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겠나? 힐은 순간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이내 특유의 열정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네,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러자 카네기가 조용히 주머니에서 스톱워치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정확히 29초 만에 대답했군. 솔직히 말하면 최대 60초의 시간을 주고 만약 그 시간을 넘긴다면 기회를 거두어 드릴 생각이었네. 그러고는 이어서 덧붙였다. 내 경험상 결정할 때 우물쭈물하는 사람은 어떤 결정이든 끝까지 실행에 옮기기 어렵지. 반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경향이 있지. 그는 다시 힐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다. 기회를 준다면 앞으로 20년 동안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연구하는 데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나? 단, 연구비 지원은 없네.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면서 연구해야 해. 힐은 충격을 받았다. 카네기가 자신의 막대한 재산으로 연구비를 후원해 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네기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연구비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자네가 더 멀리 가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졌는지 알고 싶어서지. 다시 말해 보상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가치를 제공할 줄 아는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네. 힐은 깊은 고민 끝에 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좋아. 내가 원하는 자질을 갖추고 있군. 이 선택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이후 성공 철학을 집대성하며 세계적인 강연가이자 교육자, 그리고 2명의 미국 대통령이 신뢰한 자문가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개인의 성취라는 주제를 다룬 가장 영향력 있는 저술가로서 역사의 길이 남게 되었다. 나폴레온 힐이 연구에 매진하는 동안 앤드루 카네기는 한결같이 그를 믿고 지켜보았다. 하지만 끝까지 연구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았다. 힐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그 결과 힐은 다양한 직업을 거치며 인생의 여러 국면을 경험해야 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우드로 윌슨이 힐에게 백악관 공보 자문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프린스턴 대학 총장이던 시절에 앤드루 카네기를 통해 인연을 맺은 우드로 윌슨은
힐을 신뢰했다. 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1918년 독일이 휴전을 요청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윌슨 대통령의 곁에서 대통령의 공식 답변을 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힐은 워싱턴을 떠나 잠시 골든 룰이라는 잡지의 편집장과 발행인을 맡기도 했으나 다시 교육 분야로 시선을 돌렸다. 결국 1년 후 출판계를 떠나 강연과 교육에 전념하기로 마음먹었다. 곧 그는 성공의 법칙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수년간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연구하며 얻은 통찰을 전하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1923년 방대한 연구 노트를 글로 정리하기 시작해 5년 후인 1928년 마침내 16개 강의로 구성된 성공의 법칙을 출간한다.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은 정확히 20년, 이는 카네기가 처음 힐에게 연구를 제안했을 때 예상했던 기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성공의 법칙이 출간되자 힐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다. 인쇄 수익이 매달 2,500달러에 달했고 이 책은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힐은 자신의 저서를 성공으로 가는 명확한 청사진이라고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단지 오랜 진리와 이미 알려진 원칙들을 실용적이고 활용 가능한 형태로 체계화했을 뿐입니다. 이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올바르게 해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그는 책을 집필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나의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진정으로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도록 돕는 것이고, 둘째는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뚜렷한 계획을 세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본격적인 성공을 거두기에 앞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탁월한 성공을 거두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힘은 다른 사람들이 조화로운 협력 속에서 함께 움직이도록 이끌 수 있는 충분한 인격을 갖췄을 때만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인격을 단계별로 개발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마지막 강의까지 열린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인생 전체를 보다 넓고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후 힐은 대공황 시기 내내 프랭클린 디 루스벨트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맡았으며 대통령 연설문 작가로 활동하면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노변담화를 집필하기도 했다. 또한 루스벨트 대통령의 상징적인 메시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두려움뿐이다라는 문구를 직접 고안했다고 전해진다. 이 책은 무려 75년 넘게 잠들어 있던 나폴레온 힐의 역작이자 그가 주창한 성공의 법칙이 담긴 최신작이다. 그는 금융, 교육, 과학적 발명, 행정 및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간한 저서를 통해 성공한 리더들로부터 끊임없는 존경과 찬사를 받아왔다. 이 원고는 힐이 직접 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필로 쓴 수정 흔적도 뚜렷이 남아있다. 하지만 언제, 어떤 이유로 쓰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현재로서는 이 원고가 한 번도 출간된 적이 없으며 그의 다른 저서에서 본 적 없는 새로운 통찰과 개념들을 담고 있고, 언급된 사건들로 추정해 볼 때 1949년에서 1965년 사이에 쓴 것이라는 점 정도만 알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미완성 상태인 데다 장의 순서도 뒤섞여 있어서 독자의 이해와 몰입을 돕기 위해 약간의 편집 과정이 필요했다. 힐은 이 원고에서 12가지의 기적을 다룬다고 언급했지만 초고를 보면 원래 13가지 기적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마지막 장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원고 중 성적 욕망을 창조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법이라는 장은 애초에 다른 책에서 쓰인 듯하지만 책의 사상적 깊이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자료이기에 살려두었다. 우리는 힐의 개성과 흔적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불필요한 개입을 최소화했다. 이 원고가 특별한 이유는 또 있다. 힐의 대표 저서인 자아 성취의 과학에서 다룬 17가지 성공 원칙을 반복하기보다 가난을 극복하는 법, 슬픔을 통한 성장, 죽음의 공포를 다스리는 지혜 등 독창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 곳곳에는 흥미로운 대목도 있다. 힐은 긍정적인 암시를 들려주는 녹음기 사용을 제안하기도 하며 무려 54가지에 달하는 실패의 원인을 조목조목 나열하기도 한다. 그는 아버지에 대해 가혹한 말도 서슴지 않는다. 하지만 끝내
새어머니의 중재 덕분에 아버지가 삶의 태도를 바꾼 사실을 언급하며 부자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한다. 현재 나폴레온 힐 재단은 힐의 미발표 자료들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원고와 관련된 추가 자료나 빠진 원고가 발견될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 혹시라도 추가 자료를 발견하면 이 책의 개정판을 출간할 계획이다. 그때까지 재단은 힐의 원고가 지닌 본래의 형태와 의미를 가능한 한 충실히 보존하며 시대를 초월한 그의 통찰과 영감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독자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고 긍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돈 M. 그린 나폴레온 힐 재단 상임이사